안녕하십니까. 김준태입니다. 저도 요 앞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작년 7월에 접수를 해가지고 이번이 첫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선 게 되게 영광스럽고 되게 기쁩니다. 이게 제가 이 공부를 시작했던 동기는 제가 입사를 해서 회사를 다닌 지 지금 한 만으로 20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10년 있고 본사에서도 지금 10년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현장감도 많이 떨어지고 또 회사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돼서 뭔가 이제 그 회사 생활에도 약간 무력감도 좀 있고 약간 반전의 계기가 좀 필요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제가 보시다시피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는 그 외모라서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었고요. 이게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 허리도 디스크도 좀 좋지 않았고 오십견도 좀 제가 있는데 어깨도 지금 좀 아픈 상태인데 어깨도 그렇고 손가락도 관절염이 오고 그래서 그 건강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퇴근하면 일단은 식사를 하고 일단 저는 무조건 잠을 바로 잤거든요. 그래서 잠을 한 2시간 정도 자고 나면 그래도 이제 공부할 힘이 좀 나서 한 10시, 11시 정도에 일어나서 한 2시, 3시까지는 매일 했습니다. 이게 공부라기보다 일단은 학원에서 내준 숙제 따라가기 일단은 급급했고요. 공부할 때 목표는 숙제 다 해가자. 일단 그거를 첫 번째 목표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숙제를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힘든 시간을 정말 짧게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더 열심히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적인 모임은 거의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피치 못할 이제 가정 집안의 일 때문에 아버지 팔순 때문에 한 2박 3일 제주도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숙제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도 술을 안 마셨고, 여행 일정 끝나고 나서도 그때도 한 3시까지는 숙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다 하고 하는 게 지금 단기간에 공부를 마치는 가장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학원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점은 저는 이게 모든 부분이 교수님이 또 그 강의를 잘 해주시고 또 특히 제가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는 그 시험 보기 2주 전에 그 강의하셨던 예상 문제 그 250문제 거기 유튜브 강의를 한 30번 정도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키워드라든가 그 문제를 그 핵심을 파악하는 방법 같은 거 그런 거를 주의 깊게 들어가지고 이게 거의 그 단원별로 그 이제 제가 숙제를 해야 되는 그 단원에서 그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거의 매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도 그 부분이 머릿속에 자꾸 이제 듣다 보니까 기억에 많이 남아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모의고사반에서 도움됐던 거는 일단 시간 안에 다 쓰는 거를 그냥 제가 정말 이게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 안에 다 이제 쓰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그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답안지 작성할 때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토공사 부분에서는 이게 흙의 성질에 해당되는 전단 강도라든가 계측, 뭐 철골에서는 시공 정밀도, 탄소 당량, 뭐 좌구라종 뭐 이런 거를 이게 나오면은 무조건 쓰려고 했었고요. 고득점을 위한 노력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이게 그 모의고사 시험 때 이게 생존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장판지를 일단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만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 장판지 따로 외우고 용어를 따로 외우다 보니까 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이 아이템을 적긴 적는데 그 부분에서 용어책에서 제가 공부했던 부분을 어떻게 끌어와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는 부분,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판지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하나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옆에다가 그 용어책에 나와 있는 그 키워드하고 거기에 이제 그림 같은 걸 옆에다가 깨알같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 장판지만 보면 그 단원의 그 중요한 부분이 한눈에 다 보이게끔 그렇게 작성을 해서 여러 번 보고 또 장판지를 쓸 때 연습할 때도 장판지 순서에 나와 있는 그 제목 외에 그 옆에 사이드로 적혀 있는 그림이나 키워드까지 다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장판지 안에 있는 그 연관되어 있는 그 키워드라든가 그 몇몇 그림 같은 거 그런 거를 다 바로바로 연상이 되게끔 그렇게 해서 연습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숙제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실 때 처음에는 그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시험이라서 잘 보고 싶어서 내가 잘 아는 거를 썼다가 나중에는 어차피 아는 거는 10분 안에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모르는 거 위주로 답안을 문제를 골라서 썼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조금씩 이게 몰라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조금 된 것 같아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십니까? 그 용어 공부할 때 어떤 본인의 그 전략이 좀 있나요? 용어는 저는 반복해서 되게 많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출퇴근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게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 붐비는 와중에도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보기도 하고 그게 용어가 양이 많아서 돌아서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주 봤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읽었고 나중에는 이게 제 욕심에 용어책에 있는 내용도 아이템이 되게 많은데 기출문제만큼은 그 장판지 종이 한 장에 나올 수 있게 거기 한 12등분, 12등분 해가지고 위에 6개, 아래 6개 해가지고 거기 한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키워드랑 그림 같은 거 그런 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리고 한눈에 볼 수 있게 빠르게 볼 수 있게 그런 장판지 용어 요약지 같은 거를 따로 만들긴 했었습니다. 네, 자본시적 수가 되게 높은데요. 예. 어떤 부분이 그렇게 높게 나오나요? 4교시에 컬럼 쇼트닝하고 그다음에 영접 결함에 대한 보수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점수가 좀 잘 나왔는데 이게 컬럼 쇼트닝 같은 경우는 제가 모의고사 때 쓴 답변이 이제 교수님께서 이 화면에 띄워가지고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탄성 쇼트닝하고 비탄성 쇼트닝 요것도 뭐 적어주면 좋고 뭐
저기 60%대, 40%대 뭐 60% 정도 비탄성이 더 많다. 그 내용을 또 써주기도 했고요. 그거 이제 모의고사 저기 그 반에서 준비하면서 나왔던 문제라 그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철골 용접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거는 다 평이하게 쓴 것 같고 용어에서 탄소당량 공식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워가지고 적절하게 잘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